미국의 해상 전력을 한 장의 지도에 담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바다에서가 아니라 법으로 이뤄냈다. 동시에 최소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함정들의 대부분은 항구에 정박 중이거나 본토 바로 앞바다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지만 300m 길이의 이 떠다니는 강철 요새들을 숨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의 힘, 과시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의 상징과도 같다. 현재 미국 해역 밖에는 3척의 항공모함이 순항 중이다. 2척은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전략적 해역에, 다른 한 척은 베네수엘라 연안 근처에 위치해 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여기 있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힘은 침묵할 때 더 위협적인가 아니면 말할 때인가?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 이 함선들의 항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건조선대에서요. 2017년 7월 22일 USS 제럴드 H 포드호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함대에 새로 편입된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함이자 미국의 해상, 위상 상징,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싼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이렇게까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술, 강철, 인력, 공학 모두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용의 숨은 주범은 시간이었다. 2005년 첫 강판 제작이 시작되었다. 2017년에 인도되었고 첫 임무는 2023년에 수행했다. 즉, 약 20년에 걸친 건조 과정이었다. 이 함정은 거의 한 세대 동안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이 제작 과정에는 10,000명에 가까운 노동자, 엔지니어, 기술자 및 정부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배를 인도한 회사가 건설 시작 당시 기술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 조선소는 노스롭 그루먼, 노스롭 그루먼 소유였습니다. 2011년 함정 건조 부문이 분리되어 6년 후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라는 이름으로 독립기업이 되었다. 이 조치의 이유는 잠시 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은 이 회사가 미국 슈퍼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시설의 소유주라는 점이다. 실질적인 독점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단순히 조선소의 산물이 아니라 거대한 공급망 퍼즐의 결과물입니다. 원자로, 배기 제트기, 진공 화장실 시스템, 레이더, 소프트웨어, 센서 네트워크, 전기 인프라 등이 포함됩니다. 2,000개가 넘는 계약업체, 하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들이 이 거대한 강철 괴물의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독점이 혁신을 가속화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더 느리게 만들까요? 항공모함 웹사이트의 정의는 매우 명확합니다. 항공모함 산업연합은 미국 해군 항공모함의 건조 및 유지 보수의 부품,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표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조직은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 부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입니다. 목표는 무엇인가? 이 거대 계약 업체들을 대신해 로비를 펼치고 업무 차질 없이, 예산 삭감 없이, 계약 지연 없이 활동을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카드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44개 주에서 6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정치인에 대한 압박, 예산 삭감 시 일자리 상실 위협, 비공개 협상,
시청자도 그렇게 예상하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압박이 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대의 최소 항공모함 수를 결정하는 결정은 해군의 요구가 아니라 2006년 제정된 국가방위권 함법 NDADA 때문입니다. 초기 법안은 12척의 항공모함을 규정했습니다. 1년 후 예산 현실과 작전 능력 사이의 협상을 통해 이 숫자는 11척으로 줄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니라 법적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이렇습니다. 가격 차할래, 공급과 수요의 균형. 하지만 여기에는 균형이 아니라 압박이 존재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 함정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정 조선소와 그에 종속된 거대한 하청업체, 군단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시장일까요? 아니면 가격을 자동으로 부풀리는 시스템일까요? 공식 발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이 없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즉, 시스템의 특이성이 시스템의 성공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동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이 경제의 기이함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주는 예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걷는 두 번째로 큰 해군력입니다. 같은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모델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의 해군입니다. 때로는 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그 거울 속 반대편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거대한 철의 거인들 세계로 돌아가 보자. 왜냐하면 항공모함에서 진정으로 무한한 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수명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USS 니미츠. 이 함정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시초 함정이다. 즉, 급의 이름은 첫 번째 함정에서 유래한다. 그 후 건조된 9척의 항공모함 모두 그 기본 설계 DNA를 계승했다. 현재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니미츠급 함선은 기술적으로 동일한 조상에서 파생되었다. 제럴드 R 포드는 이 이야기의 신세대 조상이다. 제럴드 R 포드급의 선두함으로써 니미츠급을 점차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최초의 니미츠급인 USS 니미츠는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세기 동안 여러 차례 정비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거쳤으며 그중 가장 큰 작업은 200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과학적 상식에 반하는 매우 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자로로 작동하는 배가 연료 보충 없이 영원히 가동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도 무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는 18에서 24개월마다 연료 보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해군 함정, 즉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무기 등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이 주기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 방지 협정 이후 1992년에 이 특수 우라늄 생산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함대의 원자로가 25년 동안 버틸 수 있지만 연료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면 이 함정들은 어떻게 여전히 가동될 수 있을까요? 답변은 다소 무섭지만 그만큼 영리합니다. 에너지부는 해체된 핵무기의 연료를 저장해 두고 수년에 걸쳐 필요할 때마다 함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바다 위에 이 거대한 함정들의 원자로는 사실 과거에 생산된 핵무기에 재활용된 에너지로 가동되고 있는 셈입니다. USS 니미츠의 마지막 임무는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퇴역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함정들은 일반 상선처럼 해변에 정박해 해체될 수 없습니다. 내부에는 첨단 군사 시스템과 핵 반응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기가 아닌
안전한 해체 및 정화 과정이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 소요될 예상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인 추정치다. 첫 5년간 니미츠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11번 건조 도크에 머무를 예정이다. 바로 옆에서는 포드급의 새 멤버 존 F 케네디가 준비 중이다. 이 조치는 미 해군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11척의 항공모함 보유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로와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여기서 조금씩 제거되어 안전하게 보관되거나 폐기될 것입니다. 이후 거대한 선체는 해체 작업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해군 소속 비활성 함정 정비 시설로 이동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더 이상 전함이 아닌 내부가 비워진 거대한 강철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300m 길이의 떠다니는 깡통 하나뿐이었다. 이 깡통 안에는 수천만 달러 가치의 수천 톤의 고철이 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한 회사에 단 1센트에 팔렸다. 왜냐하면 이 선박들의 금속 분해 작업조차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수요는 필수적이지만 공급은 여전히 한 지점에 묶여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대 항공모함은 단순히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전쟁 기계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경제적 유산과 같다. 한 항공모함의 생애 주기를 생각해보라. 설계와 건재만 약 20년이 소요된다. 항구에 인도된 후 시험, 연료 보충 및 현대화를 위해 5년이 더 소요됩니다. 이후 해상에서 50에서 60년간 현역으로 복무합니다. 그리고 임무 수명이 끝나면 내부 안전 제거 및 완전한 정화를 위해 20년이 더 소요됩니다. 즉, 한 척의 함선은 첫 철판이 절단된 날부터 마지막 나사가 풀리는 순간까지 약 100년에 걸친 경제적 약속을 의미한다. 방어 체계가 100년 동안 동시에 강력하면서도 유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 자체가 함선보다 더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